자, 첫 번째는 아들과 승부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버님들의 승부욕이 좀 있으세요.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아이도 뭐 화를 내는 거예요. 내가 왜 밟고 싶어서 그러는데 싫은데 막 이러고 나면 이제 아빠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민준입니다. 자,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? 제가 저번 편 아들 엄마 이것만 주의하세요. 아들 훈육법 총정리를 찍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아빠 편도 좀 올려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. 이번에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영상 찍어보고 있습니다. 이번 아빠 편은 저희가 조금 짧게 4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현장에서 아버님들을 만나 뵙거나 그 아버님이셨던 교육자분들을 저희가 이제 코칭을 해드릴 때 보면은 교육자분들이 항상 하는 실수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아들과 승부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버님들의 승부욕이 좀 있으세요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아이가 이 핸드폰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아이가 이렇게 지그시 밟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아이한테 민준아 이거는 밟으면 안 되는 거야 설명하고 뺐으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하시고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아이가 밟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승부를 보는 경우가 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민준아 너 밟지 말라 그랬어. 최민준 이제 이거를 할 때가 있어요. 이거를 하면 아이가 여기서 그냥 듣고서는 아빠 무서워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. 언제가 문제예요? 아이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. 밟으면서 아빠 하지 말라 그러면 아빠 눈을 똑바로 보고 웃으면서 한 번 더 밟는 거예요. 이게 뭐예요? 어쩔 건데 뭐 이런 느낌으로 선을 타는 거죠. 아버님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내가 승부를 걸었잖아요. 최민준 너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한 번 더 밟았다. 그건 뭐예요? 이제 전쟁이죠. 그럼 아빠가 더 크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. 아빠가 하지 말라 했지? 일로 와. 왜 그래? 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됐는데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아이도 화를 내는 거예요. 뭐야? 왜? 내가 왜 밟고 싶어서 그러는데 싫은데 막. 자, 이러고 나면 이제 아빠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런 것을 몇 번 겪고 나면 진흙탕 싸움에 들어간 느낌? 훈육이 아니에요. 내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치고받고 1대1 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이런 싸움에서는 아버님들이 이겨도 기분이 안 좋고 지면 정말 찝찝한 거예요. 저는 훈육이 절대 승부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훈육이 승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알려주고 행동하면 돼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아빠 핸드폰을 밟고 있어요. 안 되잖아요.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핸드폰도 고장날 수 있죠. 그럼 얘기해주면 돼요. 민준아 아빠 핸드폰 밟으면 안 돼. 민준이 잘 몰랐구나. 아빠 핸드폰 밟지 마. 그래도 아이가 밟아요. 민준아 한 번 더 밟으면 아빠가 가져갈 거야. 행동을 예고해 줍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범인 잡을 때 미란다 원칙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. 당신은 묵비권 행사에 권리가 있고 이런 거 얘기해 주잖아요. 그거 좀 훈육에도 미란다 원칙 같은 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. 아이가 하면 안 되는 행동 할 때 이걸 계속하면 내가 할 행동을 아이한테 예고만 해줘. 민준아 계속 그렇게 하면 아빠가 뺏어갈 거야. 근데 이 행동이 복수가 아니라 아이한테 이 행동에 선을 알려주는 개념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. 복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바로 승부가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민준아 이거 밟으면 안 돼. 또 밟았어. 민준아 안 되는구나. 조절이 안 되면 아빠 도와줄 거야. 아빠가 한 번 더 밟으면 뺏어간다고 얘기했어. 민준아 안 되겠다. 아빠가 이거는 민준이 위해서 뺏어갈게 하고서는 뺏어서 치워버리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이제 아이를 꺾겠다. 이제 마음속에 이제 깊은 곳에 내가 저 조그만 것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거기에 있다가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게 숨어있다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. 아들은 승부욕이 강하죠. 아빠도 승부욕이 강하죠.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? 이게 터진다고요. 그래서 이게 훈육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? 진흙탕 싸움이 될 때가 매우 많다. 그럼 아빠는 뭘 해야 돼요? 아이를 굴복시키는 과정까지 가야 됩니다.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? 관계가 서로 안 좋아져요. 먼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1번 아들의 훈육은 절대 승부가 아닙니다. 아들이랑 승부 보지 마세요. 2번 아이를 훈육하는 것과 선을 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과 아이를 굴복시키는 과정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. 요거 2가지 원칙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세 번째는 우리가 아이를 훈육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. 그거는 언제냐면 아이에게 불안이 꼈을 때는 우리가 훈육을 하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낯선 공간에 갔어요. 근데 아빠는 이 낯선 공간이 두렵지 않아요. 근데 아이는 낯선 공간만 가면 우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돼요? 가끔씩 이게 별거 아닌데 왜 울지? 이거
이거 내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우나 보다 하고서 거기서 막 운다고 아빠가 안 안아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아이를 좀 위로해 주세요. 민준아, 그랬구나. 왜 그랬어? 얘기해봐 하면서 아이를 위로해 주면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. 이게 세 번째. 그 네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. 친구 같은 아빠가 되신다 하더라도 규칙은 반드시 지켜주시기. 이게 네 번째 원칙입니다. 아들들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처음에 엄마만 찾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아빠만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되게 주의되는 게 있어요. 인기를 절대로 불법 편취하지 마셔야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엄마가 사주지 않는 불량식품이 있어요. 아빠가 어린이집 데리고 갈 때는 끝나고 돌아갈 때 몰래 사주는 거야. 그럼 아이가 어때요? 어린이집에 아빠가 데리러 오면 너무 뛸 듯이 기쁜 거예요. 왜? 아빠는 불량식품의 아이콘이니까.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또 엄마가 밤에는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했어요. 근데 아빠가 딱 들어왔어요. 스마트폰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왔는데 아빠가 오늘은 맥주를 한잔 하신 거예요. 그럼 아들이 어때요? 동물적으로 한다고요. 누가 나에게 스마트폰을 허락할 것인가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자,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나 스마트폰 한 번만 하면 안 돼? 막 이렇게 되는데, 자, 이럴 때도 아버님들이 아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엄마가 세운 규칙을 어겨가는 것은 저는 절대로 좋지 않다. 이것은 이제 전문용어로 팀킬이다. 어머님과 아버님은 팀이잖아요. 어른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아빠가 하거나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엄마가 하는 거 이거 둘 다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훈육할 때 아빠가 끼어드는 것도 좋지 않고 아빠가 훈육할 때 엄마가 끼어드는 것도 좋지 않고 아이를 가르칠 때 항상 중요한 것 어른의 문제를 해결한다. 그래서 네 번째 친구 같은 아빠가 되시는 것도 규칙은 반드시 지켜주세요. 아들에게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아버님들 가슴속에 보면 깊은 두려움인데 그건 뭐냐면 인기를 잃을까봐 약간 두려움이 있으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친구 같은 아빠가 되겠어 라는 목표를 가지신 분들, 특히 위의 아빠랑 내가 사이가 조금 안 좋았다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역으로 내 아들과는 절대 그런 관계로 가지 않겠어 하고서는 그 마음에서 아이가 선을 넘는데도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좋은 교육의 방향은 아니다. 선을 넘어갈 때 정확하게 선을 알려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버님과 아이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